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전라도 구례산간 마을에 배틀 소리가 끊어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가 홀로 살아가는 조그마한 초가집이었죠. 아이고, 이를 어쩐다. 연화는 멈춰선 배틀 앞에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27의 과부가 된 지 벌써 3년째 죽은 남편이 남긴 빚더미와 함께 혼자서 목화실을 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장날을 앞두고 배틀이 고장나다니 이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배틀 고치는 사람 없나? 연화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내일이 구례장 큰 장날인데 이때 직조품을 팔지 못하면 이번 달 쌀값도 마련하기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최 진사가 남편의 빚을 독촉하며 집까지 내놓으라 윽박지르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정말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로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 겨울채비로 장작을 패는 소리였죠. 연화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급히 치마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연화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건장한 사내가 굵은 통나무를 척척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석봉이라는 이름의 농부였는데 마을에서는 농사일 뿐 아니라 목수일까지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석봉나리. 연화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석봉이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30살의 총각인 그는 과묵하지만 성실하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사나이였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석봉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배틀 고치는 일도 하실 줄 아시나요? 배틀이라고 하시면 석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여러 목수 일을 배웠사오니 배틀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품값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석봉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연화는 석봉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초가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배틀과 물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배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배틀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고 실을 감는 부분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배틀 주위를 돌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것은 나무가 오래되어 갈라진 것이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쇠못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연화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석봉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새로운 나무를 다듬어서 갈아 끼우고 쇠못도 새로 박으면 전보다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연화는 기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쯤? 지금 당장 시작하여 저녁 무렵에는 끝낼 수 있을 듯합니다. 석봉이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 연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톱과 대패, 그리고 여러 가지 목수 연장들이 가득 든 나무 상자였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석봉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석봉의 능숙한 솜씨를 보며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봉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지내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일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마님, 찬물이라도 한 그릇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이 잠시 일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댕구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우려낸 차를 석봉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런 일쯤이야. 석봉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연화는 석봉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해서 굳어진 손이었지만 배틀을 다룰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했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배틀 수리가 끝났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한번 써보시지요. 연화가 배틀에 앉아 실을 걸고 움직여 보니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장에 가서 직조품을 팔 수 있겠어요. 연하가 기뻐하며 말하자 석봉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밤새 짠 목화 직조품을 고자기에 싸서 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석봉 덕분에 배틀이 새 것처럼 좋아져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천을 짤 수 있었거든요. 어머, 연하 댁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이런 고운 직조품은 처음 보는구먼. 장터에서 연하의 직조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석봉이 배틀을 완벽하게 수리해준 덕분에 실의 장력도 일정하고 천의 짜임새도 훨씬 고와졌던 것이죠. 마님, 다음에도 이런 좋은 천 가져오실 거지요? 장인들이 다음 장날을 벌써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석봉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석봉날이 계시나요? 마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석봉이 반갑게 맞아주며 물었습니다. 연하가 기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연하가 품살 내어주며 말하자 석봉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뇨.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장사도 못하고 길바닥에 앉을 뻔했습니다. 연하의 진심 어린 고마움에 석봉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님, 석봉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배틀 말고도 다른 것 중에 손볼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고 보니 연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레도 요즘 좀 이상해요. 실이 자꾸 끊어지고 돌아가는 것도 매끄럽지 않고. 그럼 물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봉이 선뜻 대답하자 연하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부탁드리기가. 마님, 걱정 마시지요. 저야말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농사일만 하느라 목수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석봉의 말에 연하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석봉은 이틀에 한 번씩 연하의 집을 찾아와 물레를 고치고 배틀의 다른 부분도 점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도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나리는 언제부터 목수 일을 배우셨어요? 연하가 석봉이 물레를 고치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배웠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마을의 온갖 목수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럼 집도 지을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솜씨는 부족하지만. 석봉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연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직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마님의 직조 솜씨야말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고운 천을 짜는 분을 처음 봅습니다. 석봉의 칭찬에 연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일 뿐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석봉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물레 수리를 마친 석봉이 돌아가려 하자 연하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않겠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석봉이 사양하자 연하가 다시 권했습니다. 혼자 먹기 허전해서 그러는데 함께 드시면 안 될까요? 결국 석봉이 연하의 정성에 못 이겨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전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중인이셨는데 벼슬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연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석봉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을에 오시게 되었나요? 남편이 이 마을 사람이었거든요. 혼인해서 따라왔는데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연하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직조를 배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석봉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연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석봉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연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석봉과 함께 있을 때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석봉은 이제 거의 매일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틀과 물레는 이미 완벽하게 고쳐졌지만 다른 목공일거리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문지방이 썩어서 갈아야 한다거나 마루판이 삐걱거린다거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었죠. 날이 또 이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연하가 미안해하며 말하자 석봉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벌써 몇 번째 사과세요?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석봉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연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다리시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석봉이 마루 밑에 썩은 나무를 교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하가 어머 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마님, 무슨 일이세요? 석봉이 급히 일어나 보니 연하가 배틀에서 일어나며 치마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배틀에 실이 엉켜서 치마에 걸렸나 봐요. 석봉이 자세히 보니 연하의 치마 자락이 배틀의 실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엉킨 실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석봉의 손이 자꾸 연하의 치마 자락에 닿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석봉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하자 연하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풀어주세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해했지만 석봉은 정성스럽게 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석봉의 따뜻한 손길이 연하의 치마를 어루만질 때마다 연하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석봉이 마지막 실을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석봉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잠깐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 집에 있는가? 연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최진사였거든요. 어떻게 하지? 연하가 당황하며 중얼거리자 석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신지요? 최진사라는 분인데 제 남편이 생전에 빚을 진 분이에요. 요즘 자꾸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시는데 석봉이 상황을 이해하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뒷문으로 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하가 급히 옷맵시를 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연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진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금만 더? 벌써 몇 달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나? 최진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남자일한 흔적이 있는가? 혹시 남자가 다녀간 것 아닌가? 연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집이 낡아서 수리를 좀. 수리? 돈도 없다면서 무슨 수리를 하나? 최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진사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요즘 직조품이 잘 팔려서. 직조품? 그까짓 것으로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최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빚도 없던 일로 해주고.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안 되나? 과부가 혼자 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뒷마당에 숨어있던 석봉이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때 최진사가 연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대답해 보거라. 놓으세요. 연하가 몸부림치자 석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석봉이 당당하게 나타나자 최진사가 놀라며 연하를 놓았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저희는 이댁 수리를 도와드리는 석봉이라고 합니다. 석봉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리, 수상하군.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 게 무슨 수리냐? 진사님, 정말 그냥 수리일 뿐입니다.
연하가 해명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까지 빚을 다 갚아라. 안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받아내겠다. 최진사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연하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 많은 돈을 내일까지. 석봉이 연하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마님, 정확히 얼마나 되는 빚인가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냥입니다. 석봉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냥은 보통 농부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마님, 혹시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나요? 없어요. 남편이 빚을 지느라 다 팔아버렸거든요. 석봉이 연하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석봉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그날 밤 석봉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50냥이라는 큰돈.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석봉은 자신의 전 재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과 밭, 그리고 목수 연장들. 모두 합쳐도 30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석봉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연하를 돕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석봉은 마을의 부자인 김참봉을 찾아갔습니다. 참봉님, 급한 일이 있어서 집과 밭을 팔고자 하는데. 김참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인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다니. 꼭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석봉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김참봉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30냥에 사겠네. 하지만 정말 후회 없겠나? 예,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봉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30냥으로는 부족했죠. 석봉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품팔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거운 짐 나르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나무 베는 일, 우물 파는 일 가리지 않겠습니다. 석봉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15냥을 더 모았죠. 그래도 아직 5냥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석봉은 자신이 아끼던 아버지의 유품인 목수 연장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던 소중한 연장들이었지만 지금은 연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석봉은 연장들을 팔아서 마지막 5냥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연하는 최진사가 정해준 시한이 다가오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 장정 몇 명을 데리고 왔죠. 연하, 돈은 준비했나? 최진사가 손짓하자 장정들이 집안의 살림을 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다. 석봉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석봉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여기 50냥 있습니다. 석봉이 은덩이를 꺼내 보이자 최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50냥이군. 최진사는 돈을 받아들고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에 또 빚이 생기면 그때는 어찌할 건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석봉이 단호하게 말하자 최진사가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석봉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이 돈을 어떻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님이 무사하신 것입니다. 연하가 석봉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나리 재산을 다 팔으신 건 아니죠? 석봉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에게는 집과 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요? 바로 마님의 행복입니다. 연하는 석봉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나리,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마님,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석봉에게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날이 이제 집도 없으시는데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 집에서 머물며 품팔이를 하겠습니다. 연하가 마음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마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나리, 그럼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석봉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부댁에 남자가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리는 저의 은인이시잖아요. 석봉이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봉은 연하의 집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석봉이 연하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도 이제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날이 오늘은 어디로 일하러 가세요? 연하가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김 참봉댁에서 헛간을 짓는다고 해서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굶겠습니다. 연하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도시락을 싸드릴게요. 마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리가 저를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하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자 석봉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석봉이 연하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일하세요. 석봉은 쪽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석봉에게 연하가 물었습니다. 일은 잘하셨어요? 예, 덕분에 잘했습니다. 도시락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연하가 말끝을 흐리며 망설였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나리는 장가갈 생각은 없으세요? 석봉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리 같은 분이면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석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두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죠. 연하가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왜 고백하지 않으세요? 조인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은 너무 고귀하신 분이라서. 연하가 석봉의 말을 들으며 혹시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날이 사랑은 신분과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하와 석봉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건너편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저건 최진사 댁이군요. 연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석봉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말했습니다. 마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석봉은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어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죠. 연하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물동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불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석봉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집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었죠. 나리, 연하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잠시 후 석봉이 최 진사의 어린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절한 상태였죠. 의원을 불러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연하가 석봉에게 달려가 보니 석봉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날이 괜찮으세요? 마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석봉이 정신을 잃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원의 치료로 석봉과 아이 모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연하는 밤새 석봉을 돌봤죠. 날이 깨어나세요. 연하의 간절한 부름에 석봉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아이는 걱정 마세요. 아이도 무사해요. 나리가 구해주셔서 최 진사가 석봉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을 구해줘서. 최 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석봉이 대답하자 최 진사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 심했다. 용서해 달라. 최 진사는 그동안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석봉이 회복되자 연하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 네 마님, 아까 말씀하신 그분, 혹시 저인가요? 석봉이 깜짝 놀라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어떻게 나리의 마음을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의 마음이 들켜버렸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석봉이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소인 같은 사람을. 나리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석봉과 연하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죠. 마을에서 과부와 총각의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연하댁이 요즘 부쩍 밝아졌네. 그러게 말이야. 석봉이가 와서 지낸 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최 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최 진사는 석봉에게 생명의 은인이긴 했지만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과부와 총각이 한 집에서 지낸다는 소문을 들으니 못마땅했죠.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다시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연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진사님. 연하가 차를 내어주며 앉았습니다. 석봉은 뒷뜰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죠. 연하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심한 말을 많이 했다. 그건 진심으로 사과한다. 진사님. 하지만 말이야, 요즘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이 좀 걱정스럽구나.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너와 석봉 말이야. 한 집에서 지낸다면서? 저희는 그냥 석봉나리가 집이 없으셔서 잠시 머무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과부와 총각이 한 집에서. 최 진사의 말에 연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차라리 정식으로 혼인을 하든지 아니면 석봉이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 연하가 당황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석봉과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정할 일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정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릴 것이야. 그때 석봉이 나무를 다듬던 일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진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 석봉아. 너도 와서 들어봐라. 최 진사가 석봉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인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연하가 놀라며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마님, 소인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마님의 명예에 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석봉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님, 저는
저는 나리와 혼인하고 싶어요. 연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 진사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냐? 네, 저는 석봉나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석봉도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최 진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구나.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연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봉이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너희 둘 다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지. 신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대수냐? 두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가 조건을 하나 달았죠. 대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달에 마을 잔치가 있지 않느냐? 그때 공개적으로 혼인 의사를 밝히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라. 석봉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이 정말 괜찮으세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 마님, 소인은 마님과의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리 같은 훌륭한 분과 혼인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혼인 후에는 어떻게 살까요? 함께 직조일을 하면서 살아요. 나리가 배틀도 고칠 줄 아시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인도 목수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아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봐라. 네, 어르신. 석봉이는 좋은 총각이야. 하지만 너와는 신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신분이요? 너는 양반집 딸이었고 석봉이는 농부잖아. 이런 혼인이 과연 좋을까? 연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신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야, 석봉나리는 저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분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하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이제 마을 잔치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을 잔치날이 다가오자 연하와 석봉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인 의사를 밝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날이 혹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연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석봉이 연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 회관에 모였고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하와 석봉도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둘 정말 사귀는 건가? 석봉이가 연하 댁에서 지낸다던데 과부와 총각이 혼인한다니.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 최 진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최 진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연하와 석봉이가 혼인을 하고자 합니다. 순간 잔치집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야? 드디어 공개하는구나. 그런데 괜찮을까? 최 진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석봉이를 지켜본 결과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사님 말씀은 맞지만 신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 차이라고 하시지만 석봉이는 품행이 바르고 일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 진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제야 화재 때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아, 맞다. 석봉이가 불 속에서 아이를 구했지. 정말 목숨을 걸고 구했잖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석봉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소인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비록 가난한 농부이지만 연하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석봉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소인이 마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오직 진심뿐입니다. 연하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연하야 말해봐라. 석봉 나리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입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때문에 전 재산을 바치시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연하의 말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석봉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그때 마을에 김참봉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참봉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신분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석봉이는 성실한 사람이야. 연하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부와 총각의 혼인은 전례가 없는 일이야.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한 말 하자.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나는 80년을 살면서 많은 부부들을 봤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느냐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연하와 석봉이를 보니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것 같더라고. 이런 사랑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할머니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와 석봉의 혼인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줍시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해 주기로 했죠. 연하와 석봉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와 석봉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날이 이제 정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마님. 마을 사람들 모두의 축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함께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서 두 사람의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진사가 혼인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었죠. 연하야, 혼인상은 내가 준비하마. 석봉아, 혼인복은 우리가 해줄게. 마을 전체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봄꽃이 피는 시절에 혼인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죠. 봄이 되어 꽃들이 만개한 어느 날 드디어 연하와 석봉의 혼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연하는 마을 아낙네들이 정성껏 지어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석봉도 깨끗한 흰 바지 저고리에 검은 조끼를 입고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구나. 신랑도 멋지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혼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진사가 주례를 맡아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와 석봉, 너희들은 오늘부터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예,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며 평생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나가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혼인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연하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석봉아, 연하를 잘 모셔야 해. 두 사람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신랑 신부가 된 연하와 석봉은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연하가 석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마님을 배웠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나리가 배틀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함께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요. 그리고 석봉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예쁜 아이들도 낳고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농담이에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 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하의 직조 기술과 석봉의 목수 기술이 합쳐져서 더욱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석봉이 배틀과 물레를 개량해서 더욱 정교한 직조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연하의 제품은 멀리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구레연화 덱 직조품이 정말 좋다더라. 석봉이가 만든 배틀로 짠 천은 정말 고와. 두 사람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1년 후 연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석봉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여보, 정말 우리 아이가 생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의원께서도 그렇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석봉이 연하의 배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멋진 요람을 만들어 줄게. 연하는 석봉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석봉은 목수일과 함께 농사도 지었고, 연하는 직조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죠.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연하네 집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정말 행복해 보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3년이 지나고 두 사람에게는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연하와 석봉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석봉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처음 마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물론이지요. 배틀이 고장나서 나리를 찾아갔을 때요. 그때 저는 품삯을 받으러 갔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행복을 얻게 될 줄 몰랐어요. 연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저 배틀만 고쳐달라고 했을 뿐인데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이렇게 연하와 석봉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배틀술이라는 작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여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죠.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연하와 석봉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연하와 석봉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이 주는 것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끝내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